이걸 얘기했을 때 되게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독한 말로 그래요. 그거는 속된 말로 우리 아이의 팔자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혼부부들의 이혼인데요. 신혼부부들의 이혼은 제가 꽤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이제 이혼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랬을 적에는 예전에는 결혼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이런 시대보다는 지금은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딱 살아보고 안 맞으면 바로 헤어지는 수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이혼에 관련된 이제 그 수치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혼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없는 부부들을 좀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깐난쟁이가 있는, 영유아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낮을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그럴 것 같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요즘 시대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주저주저 하느냐, 그렇지는 옛날보다는 않은 것 같고요. 동일하게 이제 이혼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 초혼의 연령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남녀 모두?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 나타나느냐? 신랑 신부의 나이가 조금 높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혼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죠. 빠르게. 어떻게 돼? 딩크족을 하거나 굉장히 빠른 수순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30대 중반 정도에 요즘에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조급하죠. 아이를 내가 갖겠다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수순으로 임신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A라는 사람이 없어졌어. 갑자기 이상한 Z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갈등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3년을 버티면 진짜 기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자주 하는데, 막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임신을 했어. 아기가 나와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면요, 둘만 있을 때는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생겼던 갈등들은 기본으로 깔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와 관련된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필연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면은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시점들 있잖아요. 영아기 때는. 그리고 또 남편은 경제활동을 좀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둘 다 힘든 게, 사실은 여성들은요, 여러분, 출산을 겪게 되면요, 자기 몸이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려. 아이가 깐난쟁이가 막 울어. 24시간 막 밥 달라고 울고 똥 싸고 울고 막 이렇게 운단 말이야. 그쵸? 아이랑 이제 지내다 보면은요, 그렇게 1시간이 안 가. 1시간 참아.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올 때를 이제 기다립니다. 퇴근 시간.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뭔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너무 사회생활을 하고 오니까 힘들고 쉬고 싶잖아요. 퇴근 이후에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분담에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거든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조율하면 되는데, 사실은 서로 너무 날카로워져 있고 심신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극으로 닿아져.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왜 육아가 더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육아는 퇴근이 없고 24시간 돌아가는, 365일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들이 느끼는 거는요, 이 깐난쟁이를 보고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되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런 이제 갈등들이 굉장히 증폭된단 말이에요. 남편들도 결혼과 육아와 출산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자기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막 갈등이 심해지는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추가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가정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죠. 둘이 살 때는 둘이 막 여행 가고 알콩달콩하게 막 살아. 막 이제 풍요롭게 살고 막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하다가 출산과 임신을 거치면서 이제 외벌이로 바뀌죠. 그러면은 소득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들어갈 돈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확 나빠지게 돼요. 근데 둘이 막 맨날 주고받고 싸워. 그러면은 나 이혼할래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되는데, 이게 결혼해서 10년 동안에 막 아이를 키우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와 신혼부부들 깐난쟁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젊은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미혼 같아요. 사실은 내가 빨리 이혼을 하면은 나는 아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결혼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결혼 전과 같은 포지션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젊으니까 과거의 나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가족애라는 게 우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얕거든요. 가족이라는 거는 부부와 그 다음에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이라는 거는 같이 수년 동안 쌓아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지, 결혼한 지 1년이 돼서 깐난쟁이가 있는 이 세 사람한테 가족애가 굉장히 깊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가족애라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건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애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애가 더 강하죠. 근데 두 사람은, 남녀는 애정으로 묶여진 관계인데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애정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명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렇게 작고 어린 아이한테 한부모, 편부모 가정을 만들어줄 것인가?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그냥 우리 아이에게는 그래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하나의 가정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 아니야. 나는 저 인간하고는 앞으로 60년,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나도 중요해. 라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그 다음에 또 이혼 소장을 받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변호사님, 우리 애기 너무 어린데 나의 욕심으로 지금 이제 이혼을 해버리면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그렇게 살자니 저도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잘 들어봐요. 이분의 이제 입장을 들어봐요.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인데요. 쭉 여태까지 있었던 갈등, 그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과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인지, 신혼부부 기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들인지, 부부상담이나 아니면 두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아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나의 성향을 봤을 때 부부관계를 끌고 나가는 거는 앞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로 두 사람은 영원히 다툴 거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제 좀 불행한 삶을 살 거다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근데 요거는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고 사실은 꼭 이혼보다는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빨리 초장에 끝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60년, 70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산대. 근데 아이가 불쌍해요. 라고 하면은요, 제가 진짜 약간 독한 말로 이걸 얘기했을 때 되게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독한 말로 그래요. 그거는 속된 말로 우리 아이의 팔자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선택으로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이혼으로 해서 이혼 가정이 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만큼 선생님은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잘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키우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적극적인 면접 교섭과 양육비의 어떤 성실한 지급을 통해서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잘 하시면 됩니다. 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따뜻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본인 인생도 중요하시고 앞으로 뭐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게 고민을 하시고 이제 결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린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이혼은 좀 덜할까? 아니다. 상관이 없다. 요즘에는 아이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이혼하는 수순으로 많이 가는 편이다. 왜 그럴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